안녕하세요. 이지스탁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이 마감 후에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오늘도 뭐 장이 참 재미없는 장이었습니다. 지수가 뭐 크게 오르고 내리고 없는 뭐 그런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오늘 하루 동안에 뭐 변동성은 조금 있었으나, 크게 뭐 재미를 볼 만한 즐거운 장이 아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뭐 제 의견은 보수적인 매매에 포지션을 유지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저희가 눈에 띄게 이제 가시적인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포지션을 잡고, 매매에 조금 적극성을 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온다, 안 온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계속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예민하게 봐야 하는 구간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안 나온다까지도 저희가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인 뭐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음식료품 이제 관련주죠. 대표적인 음식료품 관련주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 같은 이 시장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압박이 심하죠. 그러면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도 아마 물가 상승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 보면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이제 주류업 하는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음식료, 이제 뭐 식량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기업의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저희가 뭐 물가 상승이 뭐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뭐 원가 상승에 따른 이런 뭐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들 또한 이제 판매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어느 정도 늘려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자면, 제가 대략 한 34만원에서 37만원 사이를 이제 선을 그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실 때에 이런 올라올 때 저항을 맞았던 부분, 내려올 때 지지받았던 부분 등 이런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이 34만원에서 37만원이란 가격이 매우 중요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허리, 중심값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34만원에서 37만원까지는 대략 한 10% 남짓하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의 주가의 흐름을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붓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한 34만 4천원 정도를 하방 가이드라인을 잡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6만 8천원이란 가격을 이 단기적인 뭐 허리 가격 정도로 보시고, 이 섹터 전체를 저희가 분할 매수 영역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대응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부터 뭐 1차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흐름을 보고 1차 매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계획성 있는 매매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을 이렇게 보자면, 매출이 과거에 비해서 18조 6천억이었던 이제 2018년도에 비해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향후 2023년은 거의 뭐 30조 가까이 28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영업이익이 과거에는 뭐 1000억대였던 영업이익이 20년을 기점으로 1조, 영업이익이 1조 클럽에 진입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다음 당기순이익 또한 이제 뭐 9천억, 향후 뭐 1조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점진적 우상향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괜찮고, 뭐 기업적으로도 뭐 재무도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 주가의 흐름도 저희가 지금 어떤 뭐 선침의 지금 포지션이긴 한데, 지금 시장 상황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포지셔닝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을 첫 번째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심택입니다.
심택은 뭐 반도체 섹터죠. 뭐 SSD 테마에 이렇게 있고 뭐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심택이라는 기업 자체는 지금 오늘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사실적으로 1월 28일 발심 종목에 두었던 종목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자 이런 시각으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44,200원이라는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요. 근데 이 가격을 오늘 이 안 좋은 장수 속에서도 잘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하방 가이드라인으로는 47,000원 정도를 잡아보고 싶습니다. 47,0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르고 이제 그 이후에 흐름을 다시 한번 나오면 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크게 해서 보자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 역시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냥 저희가 심택이란 기업 자체는 약간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조금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포지션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의 매출을 보자면 매출은 뭐 1조 클럽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꽤 늘어나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2021년에 1조 3천억, 22년에 1조 6천억, 23년에 1조 8천억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1,500억, 2,300억, 2,700억 가까이 뭐 이렇게 단기 순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부분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단기적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심택이란 기업 자체가 재무적이나 뭐 다른 모멘텀이나 크게 나쁠 건 없으나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약간 단기적 대응으로 조금 다가가시고 이 단기적 대응이라는 게 뭐 손절도 좀 짧게 그다음에 대응도 좀 빠릿빠릿하게 아무래도 이제 뭐 직업이 있어서 이제 뭐 직장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대응하기 좀 어려우시다면 굳이 이런 종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대응이 좀 그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조금 분석을 하셔서 타점을 잡아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리오프닝 미드 코로나 수혜주로 과거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 민감주 섹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제 시각에서는 또 물류 관련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인플레가 뭐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부분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에 관련된 연관된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과거에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큰 이벤트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슈가 있죠. 물론 뭐 지금 대한항공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은 뭐 사그러든 건 사실이나 그 외에 현재 이제 뭐 시장 상황에서 비춰볼 때 대한항공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해서 먼저 보자면 제가 25,000원 부근을 조금 하방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25,000원 정도를 본다는 거는 올라올 때 이런 저항을 맞았던 부분 그 다음에 뭐 내려갈 때 뭐 지지를 받겠죠. 반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러면 과거로 이제 돌이켜보면은 저항과 지지와 저항과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이제 25,000원 부분이 25,000원에서 한 26,000원 이 사이 정도의 부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포지션들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봐도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시키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뭐 하방 가이드라인으로는 이제 한 25,000원 정도 조금 넉넉히 저희가 이제 봐야겠죠. 조금 넉넉히 25,000원 정도를 하방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보고 저희가 뭐 지금부터 이 영역 전체를 매수 영역, 분할 매수 영역으로 대응 전략을 짜서 접근한다면 꽤 뭐 이후에 어떤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적으로 보자면
한번 이제 뭐 과거 대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줄었죠. 줄은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까지 7조 6천억까지 떨어졌다가 9조, 10조, 다시 13조대로 회귀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또한 이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돈을 잘 벌고 이제 영업이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코로나가 오기 전에조차도 적자였던 이제 적자 전환이 됐던 상태에서도 흑자 전환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 또한 바꾸는 그런 뭐 체질 개선 또 잘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향후 큰 그림에서도 이제 어떤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뭐 하단이 어디서 맞고 상승으로 전환을 시킬지 아니면은 더 뺐다가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다 보니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을 해본다면 대한항공 또한 시장에서 현재 위치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을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대한항공을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대한항공과 이제 관계가 있죠.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을 뭐 바로 연관지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이 부분들을 본인들께서 투자를 하시려는 본인들께서 어떤 사고를 갖고 접근할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달리 위치가 좀 다릅니다. 뭐 아무래도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대한항공에게 매각이 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상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언급드릴 만한 그 레벨의 이제 의견이 나올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나는 아시아나항공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포지션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아시아나항공을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폐지되거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항공산업이라는 게 기업 쪽에서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부가적인 차원에서도 항공산업은 저희가 쉽게 놓을 수 없는, 쉽게 이렇게 망가지게 놔둘 수 없는 좀 특이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차트적으로나 제가 기업적으로나 이제 소개는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을 감안하고 본인이 어떤 시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바라볼지를 정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을 일단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요. 굉장히 이제 과거 대비 과거의 영광이 많이 사그러들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이제 저점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12월 15일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졌었고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항공사들이 최근 1, 2년간에 이제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쉽게 영위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쪽으로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챙겨왔어요. 그래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대한항공 때도 물류 관련주로 많이 분류를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하방 가이드라인은 16,000원, 16,200원 요 부분을 저는 손절가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제가 중요한 허리 라인으로 보는 가격은 19,500원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갈지 아니면 다 뺐다가 이 밑에서 지지 받고 갈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다른 앞에 소개해드렸던 종목과 함께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영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짜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매출을 보자면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회귀하고 있죠. 대한항공이랑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죠. 예, 아무래도 부채가 있고 회사에 돈이 좀 없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금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적자 폭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적자 폭이 줄어드는 부분들 또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매매, 그 다음에 투자 이런 접근함에 있어서 투자 시각을 투자 관점을 정하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뭐 어려운 장에 제가 한번 뭐 관심 종목을 한 4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항상 본인들께서 뭐 남이 이런 종목이 좋다 하더라 해서 무작정 사시는 것보다 본인들이 또 다시 분석해보고 본인들이 또 타점도 잡아보고 계획도 잡아보고 기준도 잡아보고 이런 매매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남 얘기 듣는 것보다 본인들이 또 생각하는 기준들에서 부합이 안 된다면 굳이 어렵게 모은 돈을 이 어려운 장 속에서 무리해 가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하여튼 오늘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